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들 중에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땅을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가치가 크게 오르는데, 오늘 알려드릴 지목, 형질,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과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도 전에 용도 지역과 지목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자면,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도시 지역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비도시 지역으로 나뉩니다. 각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고 말 그대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재겠죠. 그리고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총 28가지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이제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자신이 직접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질 변경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땅을 성형수술해서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 답인 농가 밭을 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일인데요. 신청 대상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형질 변경은 뒤에 개발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은 건물의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을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일시적인 용도로 쓰인 토지는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지목 변경의 개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토지를 매입해야겠죠. 전, 답, 과수원인 농지나 임야인 산지 등을 매입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축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형질 변경을 실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토목공사 같은 부지를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건축이 끝나면 준공검사 후에 관계 행정부서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토지이동 신청서에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취득세와 전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땅을 지목 변경을 통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었다면 당연하게도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겠죠? 이 절차들 중에서 몇 가지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부터 언급되는 형질 변경은 무엇일까요?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즉 모양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에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토는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성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 올리는 것, 정지는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토양 조건을 개량, 정비하는 작업, 포장은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공유 수면의 매립은 공유 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너무 낮은 땅을 적당하게 올리거나 너무 높은 땅을 깎아서 건축하기 좋은 평평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먼저 개발을 하기 위해 농지는 농지 전용 분담금, 즉 농지 보전 분담금을 내고 산지는 산지 전용 분담금인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농지 전용 분담금은 허가 면적의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고 다시 30%를 곱한 값으로 정하는데요. 이때 1제곱미터당 5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산지 전용 분담금은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하고 해당 산지 개별 공시지가의 1%의 금액을 더해줍니다. 이때 개별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곱미터당 6,860원으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단위 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 관리지역은 제곱미터당 6,860원, 보전산지, 농림지역은 제곱미터당 8,910원,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은 제곱미터당 13,7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져보면 농지보다는 산지가 세금 비용이나 매입 시의 금액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옹벽공사나 절토, 토목, 측량 등의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서 잘 따져보고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세법 제7조 사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지목 변경 취득세는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직접 허가를 받고 신청하여 할 수 있는 지목과 형질 변경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 그리고 교통 등의 투자로서의 땅으로 적합한지를 꼭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차익도 높게 실현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토지의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땅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국가에서 경제활동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경우에 인프라 구축 등의 개발 계획이 잡히면 가능합니다. 많은 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용도가 바뀔 땅을 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인 절대농지가 해제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이 변경이 되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게 되고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지로 공공투자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농업 기반이 정비된 토지,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를 의미하여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은 경우에 따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농지로 경지정리가 잘 되지 않은 농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럼 절대농지가 해제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헥타르 이하로 남은 짜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 기준 준용지역, 주변이 개발되는 등 3헥타르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도시지역이나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치력지구가 중복된 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가 해제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업인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전보다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도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땅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지목, 형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땅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직접 그 사례들을 찾아보신다면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내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과 더불어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